네, 교통사고로 부상 정도 아주 심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법률 용어로 이제 개호 환자라고 그럽니다. 이런 중상해, 이 개호 환자인 경우에 개호비를 제대로 받으려면은 반드시 소송하는 것이 유리한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호 환자, 처음 이런 사고를 입게 된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낯선 용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혼자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일상적인 생활, 간단하게 기본적인 생활 영위, 식사를 섭취한다든지 또는 보행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지 또는 대소변, 목욕이라든지 옷을 입고 벗는 이런 작업, 이런 일상생활에 있어서 본인이 자력으로 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나 간병이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런 환자를 개호 환자라고 합니다. 또 정신개호 환자도 있겠죠. 치매 환자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경우가 될 겁니다. 정상적인 소통이 안 된다든지 또는 혼자서는 사회활동이라든지 일반적인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반드시 옆에서 24시간 간호 감독을 해야지만이 생활이 가능한 경우, 이런 환자들도 정신과에 있어서 개호 환자라고 합니다. 자, 이런 환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소송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반드시 소송하는 게 유리하다는 말씀을 일단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송은 유리한데 이 소송이라는 것이 결코 간단한 절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소송을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호 환자인 경우에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식물인간인 경우겠죠. 자, 식물인간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여명,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여명이라고 합니다. 여명 기간이 정상적인 수명보다 많이 짧아지겠죠. 상태가 악화될수록 또 합병증이 많이 발생할수록 수명은 점점 짧아질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간병에 소요된 시간이 하루 24시간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간단한 예로 식물인 같은 경우에는 음식 섭취라든지 정서 호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콧줄로 또는 뱃줄로 관을 해가지고 유동식, 캔 음식을 공급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는 목에 기관절개라고 해서 삽관술을 통해서 가래를 계속 해줌으로 인해서 간병인이 수시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가 있을 수가 있고, 식물인 같은 경우는 전혀 꼼짝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그대 놔두면은 욕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욕창이나 등에 걸어가지고 염증이 생겨서 신경마비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욕창이 생기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커집니다.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죠. 또는 합병증으로 폐렴이 오는 경우, 이게 상당히 생명 위험이 올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합병증이나 여러 가지 일상생활 영향에서 도움이 필요한데, 이런 분들이 24시간 옆에서 있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소송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보험회사하고 합의를 진행하려면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절차상 이런 환자인 경우에 반드시 의료 자문을 거쳐야 됩니다. 보험사 직원이라든지 결재권자가 임의대로 개호 환자에게 하는 개호비를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료 기록을 토대로 해서 환자 상태에 대한 동영상 촬영한테 해서 모든 진료 기록을 자문의사한테 보내서 자문의사의 판단을 통해서 개호 시간, 여명에 대한 판단을 해서 금액을 제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문을 거치게 되면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에 제시하는 금액이 좀 불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문의사는 보험사 측이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합의란 자체가 굉장히 위험보다 크겠죠. 그래서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소송에 진행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보험사 측에 직접적으로 자문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다는 것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식물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말씀드렸지만 생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여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여명이 짧은 기간까지 개호비와 모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의료 기술이라든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가지고 수명이 상당히 많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호자가 잘 관리돼서 예상했던 여명이 이후에 추가로 생존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 직접 합의를 했을 때는 단설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피해 보상이 합의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은 추가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손해로 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호비와 향후 치료비 별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이 필요한 이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식물인간 위에 절단 환자든지 또는 양한 실명 환자라든지
또는 외상근 치매로 인해 가지고 정신과 개호 환자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개호비에서 다툼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개호 환자의 경우에서 개호를 인정하기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호비가 피해 보상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개호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통해서 개호가 인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개호를 인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개호비를 인정함에 있어서 한시개월로 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개호비를 인정한다든지 또는 개호에 대한 시간 자체를 엄격히 단축해서 개호를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험사 측에 유리하게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실무적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간병이 필요하고 점점 더 악화될 수 있는,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이 더 문제되겠죠. 적어도 그런 환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사와 접촉해서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교통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한번 거쳐보시고 진료기록상에 재활검사지 보면은 치매에 대한 간이검사라든지 또는 임상심리검사라든지 또는 CDR, MBI 검사 같은 이런 재활검사성의 개호 여부에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자료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개호를 인정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개호 환자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분 입장에서는 집안의 큰 문제입니다. 이 환자로 인해 가지고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모든 시간들 그 환자의 케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인생을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런 경우까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개호에 필요한 비용도 중요하지만은 개호에 대한 제대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가족분들이 그나마 경제적으로 치료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개호 환자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